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인당 25만 원 규모의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제공되며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자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지급 대상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를 팔아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 이상 삼성전자를 연속 순매수한 것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후 한 달간 주가 상승세를 이어온 카카오뱅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주요 주주의 블록딜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커진 데다 묶여있던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인데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도 카카오뱅크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카카오뱅크 주가 향방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돌아온 월요일장은 좁은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연내 통화 정책 변화에도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부터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인지 시장은 조금씩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한 종목일지, 어떤 업종이 유리할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전장부터 좁은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196.4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21% 하락하면서 1,051.6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지금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매수와 매도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환이 되는 상황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은 오늘 44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이 489억 원 매수 보여주면서 시장 지탱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602억 원, 외국인이 1,50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개인들만이 2,25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다음 오늘 시장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업종은 2차 전지, 건자재, 5G 관련주고요. 하락하는 업종은 은행과 섬유, 의복 업종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후성을 필두로 해서 개별 호재까지 더해져서 급등 중입니다. 후성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는 발표와 함께 3분기 매출액은 907억 원, 영업이익은 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4%, 27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후성이 생산하는 육부라 인산티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후성의 평균 판매 단가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 육부라 인산티늄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로 지난 2일 기준 톤당 43만 위안으로 7월 초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그젝스 역시 장중 10%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용 바인더를 포함하는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앞서 이그젝스는 테크늄과 2차 전지용 응급용 바인더를 포함하는 관련 공동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지난 3일 장마감을 공시했는데요. 2차 전지 음극재는 음극용 바인더, 활물질, 도전제 등 3대 소재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음극용 바인더가 충전과 방전 시 음극물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현재 국내에서 음극용 바인더를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로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내 유럽과 북미 현지 진출의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주가 1.49% 상승하면서 7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자재 종목들 보겠습니다. 건자재 중에 특히 페인트 업체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리콘과 스판덱스에 대한 전망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CC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스판덱스와 실리콘 부문에 대한 증권가의 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KCC에 대해 실리콘 경쟁 우위와 함께 글로벌 톱티어 소재업체로서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된다고 평가했고 이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매수 그리고 5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탄성사로 만든 합성 섬유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차기 스판덱스로 실리콘이 주목된다며 실리콘의 경쟁 우위와 성장 잠재력은 스판덱스를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판덱스와 달리 실리콘은 전방 산업이 전기, 전자, 건축, 자동차, 신재생, 화장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며 최근 실리콘은 기존 소재를 대체하여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 신재생 사업 핵심 소재로 부각받고 있어 숨겨진 성장 포인트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KCC와 함께 페인트, 시멘트, 건자재주들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KCC가 현재 13.12%, 한일시멘트 3.53%, 동아기업이 2.37%, 벽산이 1.87%, 성신양해가 3.72%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5D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국내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달러의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이 이달 중 하원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벤트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5D 종목이 이 기대감으로 최근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미국향 물량 공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종목들로 오늘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중 정모 동맹을 확대하면서 파이브 아이즈 연합체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의 참여가 기묘해지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5 통신 세대 인프라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또 유럽의 에릭슨 등이 첨단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대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규모는 2020년 106억 달러에서 2023년엔 233억 달러로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KMW 7.61%, 에이스테크 5.7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업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오버행 우려에 하락세로 다른 은행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버행은 보고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대규모 매각대기 물량 출회 현상을 말하는데요. 상장 한 달째를 맞은 이날 보고예수 1개월 물량이 풀린 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배정받은 314만 1,600주가 거래될 수 있고 또 지난 1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통해서 카카오집은 2.9%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카카오뱅크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매각으로 또 오벌 리스크가 부각된 점이 카카오뱅크 주가에 부정적이라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성공적인 엑시트에 자극을 받은 예스24, 넷마블 등 카카오뱅크 초기 출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노리고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4.83%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제주은행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의복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패션 업체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동안 상승세가 가파르고 패션계 우량주라고 불리웠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FNF 그리고 한섬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FNF와 FNX홀딩스는 2.97% 하락이고요. 4.47% 각각 하락하고 있고 한섬도 역시 최근 골프웨어 시장의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서 2.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한국 BNC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들에 대한 소식들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장중에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11시 30분 구간으로 넘어오면서는 경구용 치료제 일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BNC가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48,450원까지 터치하고 현재는 5.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또 친환경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역시 사실 크게 묶으면 친환경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친환경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그 민감주들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수소, 탄소, 이런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국 글로벌적인 정부 정책은 항상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전기차 보급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외형 성장 외에도 이 배터리 공급망이 탈중국화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와 달리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 대한 원재료 의존도가 높긴 한데, 미국 진출과 함께 수직 계열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탈중국화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소재 혁신과 공정 혁신을 나눠서 좀 발전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에 대주전자재로, 에코프로비에는 양극재죠. 이 대주전자재로 음극재인데, 이런 기업들, 소재 쪽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 공급이 배터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보이는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들과 JV를 좀 체결했고, 테슬라는 이 JV 외에도 자체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어떤 배터리 쪽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나라 초보장 과장 기업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공정 혁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에 좀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30만 원, 그리고 SK IT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29만 원까지 목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 소비장 관련 기업들, 일진모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12만 원의 신규 목표주가, 동아기업도 12만 원에 가까운 목표주가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역시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망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 2차 전지 업종이 있어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성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의 2차 전지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 이상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전체 어떤 품목 중에서도 상위권의 수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몇 주 전에 불거졌던 LG화학의 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와주면서 이 2차 전지 업체 전체적으로 우려감은 좀 나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LG화학과 같은 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하락 시에 어떤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률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이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이 수혜 업종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죠. 항공, 여행, 면세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그런 기업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성의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LG화학도 금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히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소재 업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후성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어떤 주가 조정받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후성의 육부라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급등을 하죠. 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우선 지금 이 평균 이 ASP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 2일 기준에 중국의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톤당 44만 위안으로 7월 초 대비해서 무려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중 하나인데요. 이 아무튼 전해액이라고 쉽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액에 들어간 전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는 필수적인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후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영업이익 한 145억 이상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 2분기 대비해서는 104% 이상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277%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인상을 하면서 이 관련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상승 같은 경우 내년까지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좀 구조 조정이 좀 활발한 상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육부라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공급이 좀 모자르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육부라에 대한 그 가격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어떤 이런 추리가 좀 되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장기 계약에 나서면서 이 육부라 인산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 확보를 위한 경쟁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성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쪽, 특히 중국 쪽에서의 이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팹 이 재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이 중국 법인 영업 쪽에서 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올해 총 영업이익은 한 385억. 이 수치면은 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1,200% 이상의 1,300% 가까운 영업이익에 호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 실적 호조를 반영한다면은 이 후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후성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뭐 반도체 소재는 뭐 SK 머티리얼즈가 그리고 또 한서울 케미칼 또 2차 전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본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증권사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쪽에 말씀드렸던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은 저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타이트한 부분은 뭐 2,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이 후성의 이 실적을 뒷받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후성을 2차 전지 업체에서 좀 관심 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OCI, 한국가스공사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골프존, KMW, 파인테크닉스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에인소프트, OCI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에이스테크, 내추럴엔터테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동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 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좀 지수는 갇혀 있는데 대형주들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그런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테이퍼링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또한 한편에서는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호재와 악재가 좀 엇갈리게 좀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어느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또 어느 정도 지수 방어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오늘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했었던 이런 신규 상장주 쪽에서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는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업종과 종목들의 등락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종목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경제 일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한 번 주목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발표 예정은 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요 이슈들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금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산업계에서 몇 가지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수소 모빌리티 쇼나 K조선 제도약 행사 같은 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관련돼서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향후에 축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세 가지 지표가 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되니까요. 그런 점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 뭐 특별한 이슈, 그러니까 지표는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노동절 휴장으로 오늘 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는 아마 지표 발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9월 7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국제 수지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무역 수지가 15.7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국제 수지도 물론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또 그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수출이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어떻게 이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한 17.1%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월의 19.3%에 비해서는 좀 낮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뭐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뭐 세계 국내 최대의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를 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수소 산업의 현황 및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제 전시가 이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모빌리티, 그다음에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전시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행사 중에 몇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국제 수소 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소 모빌리티 관련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들과 같이 포럼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향후 수소 경제에 관련돼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부 LOLTS라고 해서 이제 구직 이직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자체는 5.2%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일단 신규 구인 인원수가 이제 32만 명으로 해서 조금 많이 줄었었는데요. 일단 구인 건수 자체를 이제 나타내는 게 구직 이직 보고서입니다. 이 관련돼서 아마 928만 명 정도 아마 구인 건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월 1,000만 명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할 거지만 일단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구인 건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에 관련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준에서 이제 발간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산하의 12개 지방 연방은행이 있는데요. 그 각자 이제 그 연방은행에서 각 지역의 경제 분석 사항을 묶어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FOMC 2주 전에 발간이 되는데요. 그만큼 FOMC 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현재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요. 일단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날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FOMC의 이제 고정 멤버로서 이제 현재 FOMC 부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9일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 K조선 제도약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 관련 쪽에 관련돼서 조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8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는 반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부 통계로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 괴리 차가 얼마만큼 이제 줄었느냐가 아마 시장의 좀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괴리율이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ECB 통화 정책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여줘야 될 게 미국 테이퍼링과 같은 비슷한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PEPP라는 제도인데요. 과연 거기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과연 축소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입니다. 최근 유럽 내의 물가 수준이 조금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국가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축소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현재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쪽에서 축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테이퍼링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0일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생산자 물가가 8.2%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7.8%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그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현재 예상치가 0.6%입니다. 전월이 1.0%였으니까 그보다 조금 낮게 이제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월간 상승률이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의 이제 지속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는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그래도 중국, 미국, 유럽까지 지금 통화 정책 회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수요일에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친환경 테마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위원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노동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90만 건 이상이었고 8월 예상이 72만 건 정도 됐는데 실제가 이제 24만 5천 건 나오면서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던 데 반해서 미국 증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지수 차트인데 다우존스 지수는 0.21% 정도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고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하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물론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내용을 조금 뜯어본다면 실업률은 5.4%에서 5.2%로 좀 소폭 낮아졌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1.3%에서 오히려 1.32%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고용 지표가 악화돼서 나오면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증시에 압박을 작용하는데 특이하게도 금요일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고용 지표가 그렇게 수치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임금 상승률은 0.56%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경기가 둔화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이 깎이는 전형적인 경기 둔화 과정에서의 고용 지표 악화가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일자리는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혹은 지금 현재 이번 9월달까지가 미국에 코로나19 관련된 고용 마지막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선에서는 아직까지 고용의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외국의 증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0.24%, 코스닥 지수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난 7월, 8월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고용지표가 악화되었다라는 수치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그 낙폭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주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을 때도 역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장기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기술주가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상승,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이런 등식이 지금은 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이유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IT 섹터 성장주들의 낙폭이 일부 나오는 시장에 상당히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상승장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 모든 악재의 근원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미국이 지난주 주말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확진자 수는 늘어났지만 치명률은 지난 2월 겨울 때 보여줬던 사망자 3,000명대 이상, 3,800명대에 비하면 지금은 1,000여 명대로 그때와 치명률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이 부분은 백신의 영향이 상당히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적어도 이제 한두 달 내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바로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8월 31일부터 매수로 좀 전환된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주 단위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소폭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견조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긴장의 끈을 한치라도 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을 구체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섹터별 등락은 결국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철강, 기계, 건설 쪽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비재들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좀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인 철강 섹터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철강 섹터가 상당히 이제 급락의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이 급락의 양상을 좀 보여준 이후에 V자형 반대 형태를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철강 쪽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이후에 3분기부터의 우려감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약 40% 정도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데 반해서 호판 가격이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분기도 마진 구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최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면서 철강 업종이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은
상당히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미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반등의 주체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상승 전환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절반 정도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반도체의 저점로는 부각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수급이 돌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인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대만의 TSMC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상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 인상이 나온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분할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들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음식료병이나 화장품, 그리고 의복,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쪽으로 매수가 조금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가 그동안 중국의 긴축, 경기 둔화 우려감, 교제 관련 리스크,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악재가 지금 시장에는 이제 해소되는 움직임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결국은 이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의 변화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재와 관련된 섹터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9월 달에 저점에서 계속 소비재를 매수하는 부분은 10월 이후 시장이 이제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여기서 소비재를 저점 매수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반도체, 소비재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섹터별 등락을 좀 보면 좀 전에 섹터별 등락을 말씀드린 것과 일치를 하는데요. 일단은 철강과 기계, 건설 같은 경기 확장 수혜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일정 부분 포트에서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 요런 철강, 기계, 건설 등은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이 반등을 주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들을 보유하면서 지금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건설주 같은 경우가 거의 V자형 반등, 지금 현재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택 확장 보급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가 건설 쪽에 매기가 몰리는 모습인데, 이런 철강, 기계, 건설 등은 좀 장기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비재나 의류, 식음료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현재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은 바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나 의료, 식음료, 여행, 항공 같은 이런 부분들, 섹터들은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계속해서 조정을 조금씩 9월 초반에 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섹터별 등락을 보면 소비재 쪽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반은 고용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에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 호흡으로 저점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도체는 후순위로 소재와 부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울 때 등락을 좀 보인 이후에 오히려 지금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반등을 주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특히 개별 종목들 위주의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꽤 크게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접근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지금 대부분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차익을 좀 실현하는 관점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IT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소재 관련되어 있는 쪽과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쪽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삼성전자의 폴더폰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 종목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테마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 어려움을 좀 겪었기 때문에 장기간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미국의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등락이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별 변동성이 좀 불규칙하게 나올 수 있는데, 9월 초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경기 관련되는 소비재 쪽으로 저점 매수를 좀 강력하게 이어가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 기계, 건설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그 외에 이제 반도체나 IT, 2차 전지 관련되는 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분할로 장기로 길게 한 대포 시어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2차 전지는 관망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소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수소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일단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공모 이후 상장된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 좀 보였다가 지금 현재 밀려나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쪽은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를 좀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테마성 매매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긴 호흡으로 조금 섹터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테마가 지날 때까지 한 템포 기다렸다가 개인들의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좀 바뀌는 걸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장했던 이번 그 일진 하이솔루스를 하나의 그 흐름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이 부분을 일진 하이솔루스 주가 등락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조금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대응하자 하시면서 일진 하이솔루스 전망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환 위원님과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하셨는데요. 늘 이렇게 수급을 보시고 시장에서 볼만한 sek터와 업종, 종목 이렇게 찾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시장 전략 새로 세워보고 싶고 매주 매시간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또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유튜버도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증시와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내용 분석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